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6월 25일 을미호 세번째 기사 1499년 홍치 12년 대사관 이견과 집이 이 작은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신종업의 일을 가지고 여러 달을 복합하고 조종 재상들도 모두 불가하다 하였사오나 전하께서 윤화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정론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또 신종업은 태형을 입은 죄인의 몸으로서 상언함이 또한 고치 못하오니 청컨대 빨리 개정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송지를 불러서 문의하라 하였다. 송질이 아뢰기를 성정대왕께서 남의 재물을 횡령하고 백성을 학대한다는 대간의 논박에 의하여 신에게 가서 국문하라고 명하시므로 신이 가서 국문하였는데 이전과 권농은 과연 신종업이 남의 재물을 무상하게 횡령하였고 수개월 동안 거둬들인 것이 200여필에 이른다고 승복하였는데 또 생리의 신문에 누차 형장을 가하였으나 오히려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곧 다른 일로 나갔으므로 그 후 조율에 대한 일은 알지 못하옵니다. 아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신종업은 착복하였다는 사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들어주지 못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6월 26일 병진 첫번째 기사 영소전에서 담제를 행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6월 26일 병진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광지문의 군부는 안일원 북쪽으로 옮기고 창경궁 동장 박 수국 가에 있는 군부는 성균관 북쪽으로 옮기되 군사로 하여금 수직하여 대궐 뒤로 왕래하는 사람을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6일 병진 세번째 기사 함경도 진혈사 종사관 남세주가 와서 공령하고 이어서 서계하기를 신이 보건대 경흥부의 능평, 조산도의 아오지, 무이강, 양평 등처가 기근이 더욱 심한 곳으로 대저 그 거민이 무려 6060여호였습니다. 신이 그 남녀의 장약과 미도의 대수를 참작하여 징급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6월 27일 정사 첫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 조영이 치게 하기를 도둑들이 배를 타고 월광하여 이산군의 구천, 연대 등처를 입고하여 갑사, 김득광 등 8인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들에게 보여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연대 갑사 김득광과 연대 간, 김자동 등 8인은 간 곳이 없으며 그들에게 포로된 수는 이뿐이 아닌 듯 하오니 청대 경찰관을 파견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찾아오도록 하옵고 오후 구성 귀성부사 오자영도 또한 의금부로 하여금 나국하도록 하시면다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8일 무어 첫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제용감의 면포와 정포 각 200필을 골래에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8일 무어 두번째 기사 지평 정광국 정인 이효돈이 아뢰기를 신종흡이 백성을 침악하여 횡령함이 무상하옵고 그 출연한 면포 110필은 구처한 데가 없었으며 생리를 취조하였던 바 그 탐호한 상황은 전하께서 이미 환히 아시는 사실이온데 이와 같이 주저하신 무엇 때문입니까? 빨리 창컨대 빨리 개정하옵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2월 29일 기미 첫번째 기사 대선 김영정 대사관 이균이 합사하여 신종업의 일을 이미 아뢰었는데 또 아뢰기를 신돈이는 취재한 사실이 없으니 비록 강등하의 도사로 서임한다 해도 또 불가합니다. 대전의 법의 정과 출신이 아니면 반드시 취재한 후라야 서용한다 하였사온데 어찌 한 사람 신돈이를 위하여 법을 무너뜨리십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1일 경신 첫번째 기사 승지 정미수가 서계하기를 이 종준의 죄는 비록 중하지만 법에 있어서 마땅히 살려야 합니다. 다만 대전에 이르기를 유언비어를 하여 정리가 전례한 자는 참행에 처하고 이를 무고한 자는 반좌율에 처한다 하였으니 이에 의하여 논하면 극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 전례한다는 것은
위를 범하여 절해한 마음을 가짐을 이름인데 지금 이 종주는 자기의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종이 하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무고한 것이니 이는 곧 궁지에 몰린 개가 사람에게 대드는 격이며 승려를 범할 뜻은 없었던 듯합니다. 하물며 위기에 다다라 거짓을 꾸며대는 것은 소인의 다반사입니다. 요즘 죄인들을 보면 벌레처럼 미약한 자들까지도 서울 개업은 모두가 종묘사직에 관계되는데 이 종준의 죄는 타인을 모함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는 데 불과하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전일신은 정문영 한치영 성준과 더불어 유례에 의하여 먼저 처결하자고 의기했던 것입니다. 신과 이 종준과는 출처가 달라 일찍이 반면의 아름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인품이 보잘것없음을 알았습니다. 요즘 소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연달아 중류를 범함으로써 크게 성상의 호생지인에 크게 누를 끼쳐싸우니 이제 대복을 가 벗어났사오나 마땅히 측은하게 역시는 정사를 베풀어 태평의 치화를 펴야 하옵니다. 이 종준을 조금이라도 살릴 만한 길이 있다면 사형으로 논하지 말아야 하오니 원근대 깊이 유의하시어 여러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토록 명하신 후에 처결하시며 다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임금의 호생 지인에 있어서 살해야 마땅할 자를 죽이는 것이 불가하다면 죽어야 마땅할 자가 사는 것 또한 불가하다. 이 종준이 비록 이 종이 하지 않은 말을 무고함으로써 죄가 되었다 하지만 어찌 무고죄뿐이겠는가? 잘못 전례한 일이 있다. 당시에 추관이 또한 이 종준을 위하여 살릴 길을 구하였지만 나는 이 종준이 살게 된다면 이는 한갓 악을 기를 뿐이다. 조정의 선비들이 누가 즐겨 말을 삼가겠는가 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 당시 추관들을 불러서 다시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마주 대관 평조신 종 병부 소보 성친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일 사가 독서 인원이 답청할 때에 각각 배율 10운을 지어서 내도록 하라 하였다. 답청은 봄에 파랗게 나는 풀을 밟으며 산책함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에서 유래한 민속의 하나로서 명청절을 기하여 교외에 산책하면서 꽃과 새들을 즐겨 이를 답청놀이라 하였다. 배율은 한시 한 채로서 5원 또는 7원, 한편에 6구 이상의 대구를 열하고 총계 10구 이상으로 지은 시를 배율이라 한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를 평안도 연변 제진에는 변경이 끊이지 아니하오니 군사를 뽑아 보내어 방비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장성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한치영의 의논드리기를 병조가 아랜 것이 당연하오나 강변에서 저축이 되어가는 식량이 매우 적고 공간을 파견하는 것 또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제 강의 여름도 이미 풀렸으니 저들 또한 스스로 물러갈 것이옵니다. 하고 신성선은 아래기를 평안도로 여러 차례 적의 침범을 당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그 도의 병력으로서는 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군을 골라 보내어 기세를 도와야 하옵니다. 하고 정문형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평안도 방어에 있어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보름 전까지 합빙하면 특별히 경외의 군사를 파견하여 방위하였다가 2월 보름 이후 해빙하면 파하고 다만 도병으로서 방어케 하소서. 얼음이 풀린 뒤엔 적은 다만 소선을 타고 잠입하여 농민에게 노략질을 할 뿐이오니 우리가 척후를 건실히 한다면 저들이 어찌 행동하겠습니까? 합빙 시와 같이 경외의 군사를 다시 파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평안도는 저축되어 있는 식량은 적고 적변의 발생은 어느 때에 있을런지 정한 데가 없습니다. 경군이 오래도록 연변에 있는 것은 식량만 소비할 뿐 방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변장이 국경 방비를 거실하게 하지 못한 죄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이 윤종은 율에 의하여 시행함이었다옵니까? 이 조양의 주장으로서 각진의 방비를 충분히 조처하지 못함으로써 군졸이 포로되기 한 점도 죄가 되지만 그늘의 사태에 대해 그 형세를 멀리서 헤아려 보건대 이는 오로지 진장의 수비를 건실하게 못한 데에 있지 조양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오며
구성과 오자영의 일을 보면 그 대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이조영이 여러 진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이 윤종의 죄는 진실로 중하오나 단 사죄로 처결하면 온당한 일이 아니오니 장일백의 변원 충군함이 마땅하옵니다. 이 조양의 죄는 율로서 마땅히 그러하여 하겠사오나 근래 적들의 분에 찬 도발이 전일보다 배나 많은데 이 조양인들 어찌 마음에 새겨 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방어할 것은 많고 사주로는 일심으로 응변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조양보다 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서절은 아마 없지 않을 터인데 더구나 그러한 사람을 쉽게 얻을 수는 없는 지금이겠습니까?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이 윤종은 미리 동정을 알았으면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사람과 가축을 약탈당하였고 또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머뭇거리고 나서지 아니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옵니다.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옵소서. 또 주장은 이를 잘 조치하지 못하고 사람과 가축을 약탈당하게 하였으니 법으로 마땅히 취재하여 하오나 이 도에는 방어할 것이 너무 많아 서절 구토를 미쳐 완전히 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정조 이래로 주장에게는 취재하거나 말감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이 윤종은 미리 그들의 동정을 알았고 또 그들이 말응산을 쇠한한다는 말을 실제 들었으면서 그 대비를 충실히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사람과 가축을 약탈당하게 하였으니 그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하오나 다만 사죄로 의율함은 온당치 못한 듯 하옵니다. 또 만포의 도둑을 당한 것은 방어의 허수한 소치가 아니라 실로 의외의 변이었습니다. 더구나 절도사가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찌 임기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조양보다 훌륭한 사람이었더라도 이 변을 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윤정을 봉수군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조양은 내가 처벌고자 하였으나 특별히 용서하노라 하고 인하여 이 조양에게 하유하기를 경은 절도사의 중책을 받았다. 승패와 이해가 목전에 있거늘 기회를 앉아서 잃어버림으로써 적의 기병이 적발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력하고 인가를 불태우게 하였으니 그 연유를 추격컨대 허물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마땅히 율대로 처분하고 용서치 않아야 마땅하겠으나 중요한 시기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병가에 끓이는 바이며 더구나 병방의 보고가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내 특별히 언전을 베풀어 후일의 효과를 기다리니 경은 더욱 감동 격려하여 계획의 기회를 잃지 말고 움직이면 반드시 공을 세움으로써 나의 서도를 돌아보며 애쓰는 걱정을 덜도록 하라 하였다. 변원 충군은 대맹률의 불의에 규정된 군사 범죄자의 처분에 관한 형벌의 하나로서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국경 방위군에 편입시켜 복역하게 하는 조치인 것이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일 신육 네번째 기사 대마주 풍당 이군 대수 평조신 종 등등 대수 성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로를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일 신육 다섯번째 기사 사람을 무고한 주인 이종준을 중본에 처하라고 명하다. 좌청천 홍기다리 아래기를 신은 의금부 지사로서 주인 이종준이 형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은 애당초 주관이 아니므로 이종준의 죄상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범인이 무풍정을 무고한 나난의 대개를 듣고 그 보잘것없는 소인은 죽어도 죄가 남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성인의 용형은 하늘이 만물을 숙살함과 같아서 사람들이 누구나 보기 때문에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기시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좌우와 모든 대부 국인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한 연유에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종준의 죄상은 일찍이 바깥에 드러난 적이 없으며 당시의 추가만이 진실로 그 정을 알고 있을 뿐이니 모든 대부와 국인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지금 처형에 다다라 어찌 그 죄상을 반파해 천도의 숙사라는 공을 누구든지 다 알도록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한편 생각하옵건대 천지는 만물을 생함을 위주하기 때문에 곤충, 초목 등 아무리 괴악한 물건까지도 다 생육하며 숙사의 위엄을 혹 시행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호생하는 덕을 가졌기 때문에 무릇 주망에 걸려 법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도 때로는 관대히 용서하여 이 천지 사이에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도 성인도 비록 생육하는 은혜와 숙사라는 위엄을 두어지만 역시 인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근래 법에 저촉되어 사형을 받는 자가 많으나 이 어찌 성인의 마음이겠습니까? 참으로 죄가 크고 악이 극함으로 스스로 형벌에 걸리는 것이며 생육의 은혜를 사사를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근래 천변이 누차 경계하였고 지도가 불량하며 백성들은 기근을 호소함에 있어서는 혹자는 화계가 충족하지 못한 소치라고 하옵니다. 이 종주는 소인 중에서도 우심한 자라 비록 만번 죽는다 해도 누가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그 소위를 고찰하려 하면 다만 남의 죄를 고발하여 자기의 죄를 속죄코자 함이었고 무풍정이 무고당하였으나 그게 연좌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 종주는 비록 간사하기는 하지만 직접 영란을 범한 자와는 차이가 있사오니 차라리 불경의 시를 할지언정 호생지덕을 생각하여 장형을 가해 먼 변방으로 내쳐 곤충이나 초목처럼 여기고 끝내 사람으로 치지 않는 것이 인과 위를 아울러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배포가 있으면 반드시 상달하는 것이 진자의 지극한 정이었기에 스스로 그 참남함을 알지 못하고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나이다 하니 전교하기라. 경은 주관이 아니므로 그 말이 이와 같다. 서서히 그 연유를 들으면 이 종준의 정상을 알 것이다. 이 종준은 비록 이 종이 말하지 아니한 말을 무고함으로써 저죄되었다지만 참혹한 말이 많았다. 나의 뜻으로는 이 종준이 비록 산다 해도 쓸 곳이 없다 하였다. 주관 윤필상 정문영 한층 성준 이것군 신수군이 아뢰게라. 이종준의 죄는 마땅히 중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아니 이를 쫓았자. 이종준의 소인은 무상한 소인으로서도 더욱 심한 자이다. 그러나 율로 봐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 윤필상 등은 이미 4억 대나 나직 부해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더니 또 이 종준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왕의 죽이기 좋아하는 마음을 열어준 것이다. 홍계달은 본래 성격이 너그럽고 정미수는 자상하고 온화하여다. 이 두 사람이 농간은 평반코자 힘썼으나 어진 사람의 마음 씁니다. 변상군 일기 32권 영산 5년 3월 3일 임술 첫번째 기사 험간원에게 중흥동에서 답청하게 하고 인하여 실을 쓰여 승정원에 내리기를 어찌 이날 그대들에게 선언하기를 사용하리까 얼큰이 취해 돌아오거든 앞에 나타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3일 임술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우진 원조신 당정 속필홍이 사람을 보내 도산물을 헌납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5일 갑자 첫번째 기사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 이양이 지게하기를 여도 근처에 외적이 나타나서 임무를 살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외적들이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더불어 오래도록 싸우다가 산으로 폐주했으나 비단 김성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비살된 사람이 여기에 그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오니 관찰사로 하여금 도사를 파견해 상세히 찾아서 계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양의 개를 보건대 여러 곳에 나타나 산파까지 괴롭힙니다. 적세를 보건대 동쪽으로 옮겼다가 서쪽으로 굴러가면 장난하는 사실이 정령하오니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사변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정문영 한수영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외적의 선박이 연안의 각부에 행행하는데 잘 살펴 사변에 대비한 때문에 많은 실패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가상한 일이오나 다만 여도 각처의 피상, 치산, 인명수를 확실히 알지 못하오니 청와대 경찰관을 파견해 상세히 조사에 계문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기해년에 동쪽으로 정벌한 후로부터 80년간 외적들의 별난이 전혀 없었으므로 경상 전라 양도의 군인은 태평에 젖어 군장과 기계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아왔고 만호와 첨사는 방하는 기구를 간혹 소홀하게 다루어왔습니다. 지금 여도의 군인들이 적의 칼에 치사하게 되면 반드시 방어를 소홀하게 한 소치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컨대 경상도 및 본도의 하유하여 모두
호구의 수비에 관한 사항을 더욱 엄밀히 조치하옵소서. 또 포로와 피살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변장이 이를 사실대로 계문하지 않으므로 지금 치사한 사람도 또한 하나가 아닐 터이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상세히 아뢰도록 아울러 하유하시며다옵니까? 하니 성준의 의논을 좇았다. 아이고 견이 많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6일 얼숙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화자의 임무는 궁중에 입시하는 것뿐인데 지금 대소 인원이 혹은 이들을 천인이라 하여 자가의 사환을 시키고 있다. 그무 이를 비밀에 시키다가 발각된 자는 영불서용에 처할 것을 중요히 효유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일본에서 동철의 무역을 요구한다고 하리니 차리방포를 승정원에 묻다. 일본의 거추 원정상이 보낸 외인이 동철의 무역을 불허한다고 성을 내어 입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년 7월부터 바다에 정박한 데 지금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말이 동철의 무역을 허가한 연후라야 입조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입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저들이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9년에서 지공하는 패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수종자 2인을 보내어 신등에게서 신을 붙여왔는데 대개 동철의 무역에 관한 일이었으나 사인이 매우 거만한 이를 장차 어떻게 처리하리까. 또 수붕좌원은 글씨에 능한 사람이 족자를 써주기를 청한다니 또는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에 문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 능묘에 배할지 아니하시고 먼저 열무하심은 의에 온당한 일이 아니옵니다. 능묘에 배할부터 하시오기를 청하옵니다. 아니 전가기를 열무한 뒤에 능묘에 배할하여도 해롭지 않다 하였다. 마음대로. 연산군 일기 31권 연산 5년 3월 8일 정리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무릇 연향의 정제 때에 처용 물을 재차 추계하며 어떠한지 장성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정제는 대곤란 잔치에 하는 춤과 노래다. 처용무는 처용의 춤인데 오색으로 복장을 차린 무동이 5방으로 늘어서서 각기 처용을 탈을 쓰고 주악에 맞춰 여러 장면으로 바꾸가며 춤을 추고 그 사이에 처용가와 봉황음을 부르는 향악의 일종으로 신라 한강원 때의 처용에서 기원된 것이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왕이 칠덕정에서 군사를 사열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어승말을 빠르게 달려 좌우의 시종들이 아무리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게 하면 대체 온당치 못한 일이오니 청컨대 종룡이 하옵소서 하니 전가기를 이 말은 나에게 편안하거든 어찌 아래 사람의 배를 보아서 불편을 쫓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일본에서 동철의 무역을 요구하자 공무역을 허가하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그의 사연에 비록 불손한 말이 있다고 하지만 따들 것이 못되며 그들이 요청하는 공무역을 만약 좋지 않는다면 이는 물화의 유통을 끊는 것이며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박대하는 수도 없는 일이오니 해저로 하여금 무역할 수량을 참작하여 감당할 수 있다면 이를 특별히 허가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안하여 주심이 어떠하옵니까? 글씨에 대한 청은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전일에 들여온 동철도 그 수량이 또한 과다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용처가 없으므로 공무역은 하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임의로 허리하도록 하였을 따름이었는데 저들이 법 앞에서 떳떳이 공무역하자고 말하니 이것은 들을 만한 일입니다. 서신에서 범한 무례는 좋게 척할 것도 아니오며 그 일시에 대한 청은 좇을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이웃나라를 사김에 있어서 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무를 공무역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사온데 이제 갑자기 공무역을 폐지한다면 신을 잃을지도 모르오니 전례에 의하여 공무역을 허락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글씨를 청한 것은 서법을 보고자 하며 별로 깊은 뜻이 없는 것이니 들어주도록 하옵소서 하고 한층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그 서신의 사연을 보건대 비록 공을 자랑할 듯 할지언정
무례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또 동철로 말하면 법 앞에 떳떳이 갖고 온 것이니 이를 만약 거절한다면 반드시 원망이 생길 터이므로 특별히 공무역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다옵니까. 글씨에 대한 청 역시 들어주는 것이 또한 무방하옵니다. 하니 한치영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성종실덕이 완성되며 수찬 당상 낭청에게 차등을 두어 물품을 시급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1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추장 원정상이 사자 경종 서당과 수붕 좌원 등을 접견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1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사항을 마친 지 이미 오래이온데 아직 경련에 납시지 않으시니 청와대 경련에 납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14일부터 나가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11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엄손의 남북한 말과 무고한 죄는 사형에 처하여야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엄손의 말은 우를 범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다만 근년에 죄를 지어 흉욕을 당한 자가 많으니 장형을 가하며 먼 지방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하며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엄손의 죄는 배목인과 다름이 없어 죄가 크고 악이 극하니 용서하지 말고 처단하여 후인을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율에 의하여 처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11일 심리 두 번째 기사 평안도절도사 이조영이 치게하기를 도적들이 작은 배를 타고 벽단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또 창조진의 경계에도 나타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3. 도감의 제주 등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김효광에게 가자 하고자 함은 비단 빈전을 위한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풍계는 전일 김효광이 받았던 것이니 도로 주는 것이었단가 하며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전일의 가자에서는 안위됨으로 주었다가 해수하였사온데 지금 또다시 가자 하시면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물품을 사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1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 한충인이 치게하기를 외선 35척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참전 홍기달 병조참판 권건을 파견하여 성족 신령을 예방 사고에 봉안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지평 정광국 정은 이효돈이 아뢰기를 임사홍이 국장 때 공로가 있었다 해 특별히 가자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삼도감의 제주에게는 다만 상사만 하시고 임사홍에게만 가자 하시면 옳은 일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임사홍은 국장 때 공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가자 한 것인데 무엇이 예의에 어긋나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군 연산 5년 3월 18일 성축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금년은 심한 흉작이므로 종학 및 지방 향교를 모두 방학시키고 또 불급한 부역을 정지하며 불기난 비용을 줄이며다옵니까 하니 이를 쫓았는데 다만 응방의 개먹이와 내와 청에 제공하는 식사는 감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1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형수를 반드시 추분 후에 처결하면 천도의 숙살의 길을 본받아 그러함인가 또 봄이나 여름에 집행하면 일의 대소가 있고 주의 경중이 있어서 그러함인가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인주는 하늘로 더불어 덕이 합함으로 상형은 반드시 추절에 집행하는데 이것은 천도 숙살의 뜻을 순하게 함이며 십악 및 강도를 범한 죄인은 부대시로 행하면 그 죄가 크고 악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큰 죄는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구나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한승급 한년 윤효순이 나이도 많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해면을 청하였는데 이를 쫓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동지 성균 관사 최응현이 파직되어 강령으로 돌아갔는데 이에 이르러 다시 동지 성균 관사로 임명하며 최응현이 연로하다는 이유로서 사형하니 전교하기라. 경은 사유에 적합하여 버릴 수 없으므로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라. 전라도 남변 연의 고을의 기근이 매우 심하오니 청간대 관리를 보내어 진열하소서하니 따랐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강릉도 강릉 우계 현민 어물이는 나이가 104세였는데 왕이 이를 듣고 대궐로 불러들였다. 먹는 음식을 물으며 매일 3, 4채의 차의 식사를 하고 또 능히 술을 마셔도 그리 가쁘지 않다 하였다. 말치는 분명히 하나 귀가 약간 먹었다. 왕이 후사하여 보냈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아뢰기를 재상에게 대우하는 자기를 소인 임사홍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관작은 악덕한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빨리 상명을 거두시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조사 이인형이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왕이 중국 조종의 일을 물으며 이인형 등이 아뢰기를 황제께서 시조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재개하는 날에도 시조하였는데 다만 청사만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아뢰기를 신등이 임사홍의 일로 여러 날 복갑하여 싸운데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오니 실망을 애기지 수 없사옵니다. 대저 소인을 임용한 패단이 막심하온데 어찌 소인에게 재상의 자격까지 대우하십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김계종의 아들 김현순이 상소하여 그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한 이를 정승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은 이미 그 주성을 자백하였으니 지금 간용하기 어려운 일이온데 다만 말종의 지압이 난산이 형이 3차에 이르자 자백하였으니 이로서 본다면 김계종의 사실이 애매한 듯하므로 이를 고쳐 분간하심이 어떠 하옵니까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의 재상은 비록 무함이라고 하나 그때의 문초에 자복한 자도 하나가 아니었으며 또 들으니 상처를 하였다 하고 또 국상을 당한 처지인데 무슨 마음으로 그 음탕하고 추한 일을 감행하였겠습니까? 죄가 없는 듯 하오니 고치어 분간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그때 일은 문초에 자복하였고 김계종도 또한 자복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니 지금의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계종은 진실로 쓸만한 장수이오니 한대의 실수로서 영영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형수를 훔친 장수가 있었지만 무사는 다만 그 제주만을 취용할 뿐입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이 문초에서 자복하였고 죄형이 이미 결정되어 싸우니 지금에 다시 의논한 일이 아니옵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김계종의 죄범에 대하여 신으로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오나 지금 그의 아들 김현손 등이 상소한 사연을 보건대 애매한 사실이 없지 아니하오니 다시 사실을 구명하도록 사심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라 의금부로 하여금 고쳐 분간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임사홍이 무상함을 극론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권래의 요사한 기운이 있을지 모르니 오늘 저녁에는 군기시로 하여금 방화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 밤에 우박이 내렸다. 연산군 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6일 을유 첫 번째 기사 비오기를 빌었다. 정월부터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우물이 고갈되고 밀과 버리가 모두 다 버렸으며 백성들은 파종을 못하였는데 오직 함경도에만 우택이 그런 대로 족한 편이었다.
연산군일기 32권 연산 5년 3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한치영 등이 왕이 학문을 닫고 언로를 열고 상부를 공정히 할 것 등을 아뢰다. 의정부 좌의정 한치영 의정 성준 좌찬성 이극균 우찬성 박건 좌침찬 홍기달 우참찬 신준이 삼가 상은하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하고 거친 재주로서 의정부에 봉직하오매 직위는 크고 사람은 미약함으로 항상 책임을 메꾸지도 못할까 두려워하오나 오직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게 되므로 삼가 10개 조항의 좁은 소견을 진술하여 한가하실 때 보기를 바랍니다. 말이 비록 졸렬하오나 사리에 있어서는 모두 간절하오니 혹버리지 않으시고 체납해 주신다면 반드시 근소한 도움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유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인주의 일신은 만물의 종주이며 인주의 일심은 만화의 근원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근본은 한나라에 있고 한나라의 근본은 한 집에 있고 한 집의 근본은 한 몸에 있다 하였으며 동자는 말하기를 인구는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백간을 바로잡고 백간을 바로잡음으로써 만민을 바로잡는다. 마음을 바로잡지 않고 몸을 닦지 않고서 천하와 국가가 다스려지거나 백관과 만민이 바르게 되는 일은 없다고 하였으며 전에 이르기를 그 몸을 닦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고 그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려면 먼저 지를 지해야 하는 것이니 지를 지하면 물을 격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박학신문하여 알지 못하는 바가 없음을 말하며 학문하는 길이 무엇이냐 한다면 이는 꾸준히 힘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옛날 부열이 고종에게 고하기를 생각의 중시를 학문에 전한다 하였으니 이는 시종의 일념을 학문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인이 성왕을 칭송하기를 학이 집하고 희하야 광명함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계속 광명하여 잠시도 중단함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대개 그러함으로 고종은 상나라의 영왕이 되었고 성왕은 주나라의 수성한 현주가 되었사오니 학문의 공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왕의 학문은 범상한 사람들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장과 구조를 분석하여 이동을 고찰 비교하면 강설을 일삼는 선비들의 일이요 심오한 이치를 탐색하고 기묘한 것을 연구하여 아름다운 문구를 늘어놓는 것은 조전을 일삼는 선비들의 일이므로 이는 모두 인군의 힘쓸 바 아닙니다. 인군의 학문으로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바는 옛날 성현들의 마음씀과 역대의 질환, 흥망의 자치, 입정, 입사하는 배려, 요령,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물자를 정식하는 방법을 보고 이를 국가에 체득하여 정치에 시행할 따름입니다. 그러하오나 도를 바라보며 성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다스림을 구하며 혹 긴밀히 힘쓰지 않다가 중도에 패하는 이가 없지 않으니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천자가 고명하시고 또 큰 뜻을 품고 계시니 옛날의 성군들을 우러러 보신다면 어디로 간들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춘추가 아직 젊고 학문을 두루 하지 못하시어 그 경서와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현들의 치심, 양성의 요령과 역대의 칠함과 흥망의 사적에 있어서 아직 터득하지 못한 바가 있사오니 이는 바로 일신, 우신 하여도 날이 부족할 때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오늘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에 있다고 하지 말 것이며 금년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내년에 있다고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저 학문을 위한 공부도 그 다급함이 이와 같건 하며 인군의 학문이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경년에 납시되 사소한 일 때문에 배하지 마시고 내일과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또 날로 밤까지 계속하여 조금 더 철폐함이 없이 해를 거듭하시면 자연히 결문이 넓어지고 지혜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또 모름지기 정학을 승상하시와 이제 삼왕의 존심 출치의 법을 스승으로 삼으시고 경서와 사기 이외의 백가 중기류와 부하 무실한 글을 이목에 접하시거나 총명에 남기지 아니하오면 자연히 성학이 더욱 고명하시고 지도가 더욱 용성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끝내 선한 자는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상정입니다. 천하의 일이 그 처음이 선하면 그 끝도 또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이 선하고 그 끝이 선하지 않는 자는 있어도 그 처음이 선함이 없이 그 끝이 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옛사람은 처음을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옛일을 참고하면 중해는 성탕에게 고하기를 그 끝을 조심하면 오직 그 처음부터입니다 하였고, 이유는 태갑에게 고하기를 끝을 삼가되 처음에 하라 하였고, 소공은 성왕에게 고하기를 지금 하늘이 그 철을 명하실까 길과 흉을 명하실까 아는 것은 이제 우리 초복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시작을 마땅히 삼가라는 말입니다. 정월은 1년의 시작이요 삭일은 1월의 시작이며 초정은 국가 1100년의 시작입니다. 천문을 잘 관측하는 사람은 첫달 첫날의 기후로서 1년 끝까지의 기상을 점치게 되고, 인주의 지도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초정에서 1100년의 안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시작이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백성 위에 임하신 지 6년이 되었사오나 미래의 앞날은 아직 100년의 장관 세월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초정인지라 국가 1100년의 질환과 안위가 실로 오늘에 달려있으니 근신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선종의 경계를 겨울 삼아 근시의 도를 착실히 하시와 출입 기거에도 혹 소람이 없어야 하고 호령을 반포하여 시행함에 있어서도 혹 정당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하며, 어진 사람에게 국사를 맡기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고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를 어기면서 백성의 기림을 구하지 말며 백성들을 거스려서 자기의 욕심에 따르도록 하지 말 것이며, 작은 선이라 하여 아니하지 말고 작은 악이라 하여 고치지 말 것입니다. 말이 그에게 거슬리거든 반드시 도에서 찾아보면, 말이 뜻에 공손하거든 반드시 비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고 그 길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며, 교화를 돈독하게 풍속을 순화하게 하여 즐거움을 승상하고 안위를 경계하며 천계를 조심하고 민원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일상생활에서 어진 사제부를 접하는 때가 많고 환관과 공첩을 친하는 때가 적어야 하며, 경우로서 일을 지어 잠시도 여태하는 때가 없어야 하고, 평상시에 백성들의 질거를 돌봄에 있어 마치 적국의 외환이 다가오는 듯이 생각하시오면 자손만대의 보상이 굳건함과 반석의 편안함이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사오니 조심하시기를 바라옵니다. 1. 언로는 인주가 이로 말미암아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언로가 막히면 천하의 착한 일이 모두 이로 인하여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입이 모두 나의 과실을 말할 수 있으므로 선은 사람에게 막히지 아니하고 악은 나에게 머물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로가 막히면 상하가 막히고 끊어서 인주는 귀머거리가와 같이 들리는 것이 없고 소경과 같이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선이 사람에게 있어도 이를 취할 줄은 모르고 악이 몸에 있어도 이를 버릴 줄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서 아무리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들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관과 사가 서로 교정하고 장인은 일거리를 잡고 간할 수 있어 언로가 넓었지만,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고 간구를 달고 방목을 설치하고 오히려 남이 자기의 과실을 말하여 주지 아니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늙은이와 행인에게도 말을 빌고 꼴배고 나무하는 사람에게까지 말을 묻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착한 사람 한 가지의 착한 일에 혹 빠뜨려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순우탕은 대성이시니 사람에게서 취할 바가 없을 듯한데, 또 비근한 말을 살피기 좋아하여 착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고 가난한 말을 조차 어기지 아니함으로써 활악한 태평의 치세를 이루었으니 어찌 다른 데 있겠습니까? 후세에 가난을 좋아하는 임금으로서 당나라 태종만한 이가 없지만은 정관지치가 점차 처음보다 못하여 미증의 상소가 나오게 된 요인이 되었으니 마음을 잡고 노움의 덧없음이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 조정 열성의 치도의 융성함은 진실로 옛날 성군에 양보할 것이 없사오며, 성종께 없은 가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근고에 없던 일이요 자손만대의 귀감이옵니다. 전하께서 대업을 이어받아 조정으로부터 쌓은 업적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신다면, 그것은 언로를 열어 널리 받아들이시며 중손을 합하여 나의 것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대저 언로가 늘지 못하게 되면 패단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 옳다는 것과 끼이는 마음과 회의입니다. 인주가 고명한 자질을 믿고 스스로 옳고 남들은 자기만 못하다 한다면 아첨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고 충직한 말은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존의 세력을 띠고 내 말대로 하고 아무도 나를 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아랫사람은 명령한 바를 순종할 뿐 다시는 오가는 복력이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끝을 갖고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마다 모두 두 마음을 가짐으로 진심, 극은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로가 막히고 상하의 정이 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위로 순, 우의 호성과 성탕의 종관을 스승으로 하시고 다음으로 당 태종을 거울 삼으시며 가까이는 성종을 계승하시어 위의 세 가지 패단을 힘써 제거하시고 무사람의 선을 겸취하사 그 말이 쓸만하면 바로 시행하시고 쓸만한 것이 못되더라도 또한 그렇게 포용하시며 기휘에 저촉하거나 분에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만약 다른 정실이 없다면 또한 특별히 관용하여 직사의 기운을 북돋아 주소서. 또 어떤 창조이든 지도에 관계되어 거울 삼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냥 보아 넘기지 말고 간직해두고 늘 살피소서. 또 외조의 신하들로 하여금 주례에 의하여 윤번으로 면대하사 각자 소회를 진달하도록 하시오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 할 것이고 아래의 정은 모두 상달될 것이므로 지도에 매우 다양한 일이옵니다. 1. 인주의 호상은 근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지나침이 있다 하였으며 옛날 상수가 주정을 부리며 조가 사람들이 다 주정하였으며 초왕이 가는 허리를 좋아하며 궁중에서 굶어 죽는 자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아래에 지나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또 왕표가 기수에 처하며 하서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였고 면구가 고당에 처하니 제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였으며 화주와 기량의 아내가 그 지아비를 위해 곡하며 그 나라의 풍속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킴이 이와 같거든 하물며 인주이겠습니까? 인주가 군사를 좋아하며 무사들이 그 용명을 자랑하려고 재물을 좋아하면 취렴하는 신하들이 한번 그 꾀를 드리고자 생각하며 토공을 좋아하면 공시를 잘 짓는 공장이 그 기교를 팔고자 생각하고 전엽을 좋아하면 몰이를 잘하는 자가 그 민첩한 솜씨를 드러내려 하며 사화를 좋아하면 경조 부박한 유가 다투어 나오고 아첨을 좋아하면 영행의 무리들이 답지합니다. 아래 사람이 위의 조함을 따름이 이와 같으니 어찌 조심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옛것을 좋아하되 민첩하게 이를 고한다고 하였으며 대하게 이르기를 위에서 인을 좋아하는데 아래에서 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위에서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하면 백성들이 효도를 일으키고 위에서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백성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위에서 외로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 백성들이 패리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성현들의 호상하는 바와는 이와 같으며 거기에조차 교화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전하께서 천명을 새로 받으시고 또 당후 3대의 지도의 뜻을 두시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하셔야지 어찌 저와 같이 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그 좋아하시는 말을 삼가 이제 사망이 천하를 다스린 도로서 표준을 삼고 인의 충서 효제를 먼저 하고 군사와 재리를 좋아하지 아니하심으로써 신민의 모범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모두 정도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지체에 매우 다양한 일입니다. 1. 상과 벌은 인주의 대비형입니다. 상으로서 선을 군하고 벌로서 악을 징계하면 하늘이 봄으로써 만물을 생육하고 가을로서 만물을 숙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가 생과 살이 없으면 세공을 완성할 수 없고 인군이 상과 벌이 없으면 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과 벌은 어느 한쪽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경대부의 자귀와 거마, 금백의 보물은 상의 도구이며 유반, 찬축과 편태, 편출의 차 등은 벌의 도구입니다. 그 공의 대수를 보아 상의 차 등을 두고 그 죄의 경중에 의하여 벌의 고화를 둡니다. 그 벌이 그 죄에 맞지 않음을 남이라 하고 상이 그 공에 맞지 않음을 참이라 합니다. 남하면 벌로서 악을 징계하지 못하고 참하면 상으로서 선을 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과 벌로서 권징하지 못하면 인군이 무엇으로서 일세를 억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일에 형벌의 사용을 밟고 신중하게 하심으로써 옥사에 억울한 죄인이 없었사온데 근자에 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지를 내리시어 무고한 사람이 잘못 걸려들고 경한 주수가 오래도록 수감될까 염려하시고 또 죄적 중에서 현능으로 의논된 직한 자에게 특별 언전을 시행하시니 고생하시는 덕이 여기에 더 하겠습니까? 다만 상주는 일에 있어서는 혹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 주공이 대훈로로 있으므로 천자가
예악을 내리었는데 이에 대하여 선조들은 이르기를 어버이를 섬김에 증자만 하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하였으니 명자는 다만 가하다고만 했을 뿐 일찍이 증자의 효를 원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뜻은 대개 자식된 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하므로 주공의 공이 비록 크지만 모두 신하의 직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비록 약간의 공이 있다 하여 상주지 아니함을 말한 것입니다. 지난번 법에 저촉되어 사형에 처한 자가 많았는데 당시에 참국가는 다 중한상을 받았고 수개월간에 뛰어 승급한 자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양도감사 같은 이는 다만 치계한 공으로 역시 가자되었습니다. 명을 받아 죄인을 신문한 것이 무슨 공이며 첩보에 할 상달함이 무슨 수고입니까? 이는 특히 직무상 작은 일이온데 시상을 이와 같이 하였으니 만약 위국 안민의 훈공과 참적 건기의 공로를 세운 사람이 있다면 이는 무엇으로서 상 주시렵니까? 그러하오나 지나간 일은 추론할 것이 아니오니 원컨대 지금부터 명기를 아끼고 공로를 참작하여 상과 언전을 남용하지 마옵소서. 그 죄에 그 형이 맞는가 깊이 살펴 정실에 맞게 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지 언정 기뻐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불경의 시를 범할지언정 혹시라도 남용하지 않는 것은 애우라지 상과 벌이 중을 얻고 권과 징의 도가 있도록 함입니다. 옛날 제왕의 훌륭한 치덕도 이렇게 하는데 불과하오니 오직 살피시옵소서. 1. 국가에서 관을 설치하고 직을 나누어 대소의 관원으로 하여금 서로 유지하게 하면 대개 채통이 확립되고 정령이 문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의 육조는 즉 주관의 육경으로 각기 요속을 거느리고 진퇴하며 각 관서 또한 해조의 지위를 받고 감히 이를 뛰어넘어 처리할 수 없음이 국법입니다. 내수사가 맡은 것은 정국과 노비입니다. 무릇 국가의 모든 정국은 호조가 주관하고 노비는 형조가 주관합니다. 내수사 또한 형조의 소속이온데 지금 본사의 정국과 노비의 출납은 해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조하여 시행하면 전무 채총이 없는 일입니다. 근일 본사가 결정하여 함경도 갖고 의뢰 소속된 노비의 신공은 본도가 수납하되 그 가치에 준하여 경창의 곡과 교환하고 평안도 갖고 오래 있는 곡물도 또한 본도가 수납하되 경창의 미곡을 받아 본사가 쓰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으며 이는 모두 호조가 아는 바 없이 바로 아래야 한 것입니다. 조정의 사체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팔도 조세 중 경창에 납입하는 것은 오직 6도뿐이온데 경상도는 외인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많으므로 상납하는 수량이 적으며 함경, 평안, 양도가 세곡의 전량을 전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경창의 비축이 겨우 100만에 달하니 군국의 수요가 애통한 처지이거늘 내수사의 계층이 해마다 이와 같으니 대창의 저축이 마침내 얼마나 지택하겠습니까? 참건대 지금부터는 내수사의 전곡, 노비, 등사는 모두 해조의 전계에 의하여 시행케 함으로써 국가의 채통을 보존하시옵고 양계의 포물과 곡물은 경창의 미곡과 교환함을 허락하지 마심으로써 국능을 튼튼히 하옵소서. 또 감로사, 회강사의 노비들에게 진거하는 길을 열어줌으로 인하여 무릇 공천과 사천들은 그 본령을 싫어하여 모두 내수사에 투속합니다. 그 아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미를 어미로 하지 않으며 주인을 배반하고 적을 이탈하여 본공의 노비라 모칭하여 선두원에 등록하는 자가 잇따라 심히 있으니 심히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천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족의 집은 겨우 있는 일로 일비를 일조에 빼앗기고 나면 생활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찌 통절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사가 그의 90년 동안 노비의 후손을 가리고자 하였건만 어찌 그 실정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의 호 사천을 변경하여 내수사에 소속시키라는 명이 계시온데 제왕은 천지를 일가로 삼고 만물을 일신으로 삼으니 모든 백성의 소유가 다 나의 소유이거늘 어찌 피차를 구분하여 하필 그 신분을 바꿔 사유로 하옵니까? 참건대 이제부터 내수사가 진고한 환역을 일찍 검단하심으로써 공도를 보이소서. 1. 천지의 생재에는 일정한 수가 있으며 세공 또한 정액이 있습니다. 사치하겠으면 재물을 손상하고 재물을 손상하며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되면 비련한 이치입니다. 지금 종족과 대신의 죽음에 규정된 부의가 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었는데 또 별사가 있으며 환시와 의관에게는 법에 부여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별부가 또 있으며 혹은 청리의 집에 특사하는 쌀과 콩이 100여 석에 이르고 포물도 이와 대등합니다. 또 수시로 임내하라는 명이 있는가 하면 내수사로 수납하라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해의 횡간 외의 별용품을 적이 상고하건대 쌀콩 2,900여석, 면포가 3,600여필, 황포가 1,900여필, 기름, 꿀이 90여석이며 기타 부비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비축한 물량이 간혹 필절되면 후년의 공물을 인납하라고 별도로 청합니다. 대저 항산을 갖고 있는 백성이 늘 썩어 당년의 공물을 내기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인납이겠습니까? 청와대 경상비 이외의 기타 부비는 일체 줄여서 민폐를 제거하시고 국용을 충족하게 하옵소서. 1. 각사의 노비는 그 신역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각종 물품을 공상하는 관서의 노비는 그 수고가 더욱 심하므로 대부분 그 노역을 꺼리하여 다른 관서로 투속하여 간자의 노역은 남은 자가 맡겨야 되므로 이를 감당할 수 없으면 또 온갖 술책을 다하여 이속을 하기를 꾀하니 이로 말미암아 각 관서의 노비는 날로 줄고 달러줍니다. 사원서 같은 데는 원로 28명에서 25명이 입속하고 지금 3명이 남아있으며 사제가면은 원로 57명에서 48명이 입속하고 지금 9명이 남았으며 기타 관수도 이와 같으니 이러한 패단을 제거하지 못하면 순인이 못되어 각 관서의 노비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권례 및 각처의 부득이한 차노비와 같은 것은 차비노와 같은 것은 진실로 줄일 수 없겠으나 원각산 내불당을 소지하는 일은 그 상조에 불공하는 승조들이 합력하여 자체에서 하도록 하옵소서. 공천을 뽑아 모든 조라치와 좌우 엉방의 시파치의 수가 적지 아니하온데 또 조착인을 두어 공천으로서 충정하여 공조 상위원의 장인은 본래 정원이 있는데 또 전습장이라 명칭을 붙여 모집하여 온 인원 또한 많으며 기타 불기난 노비에게 증명서를 발급함도 또한 이러한 유의입니다. 각 관서의 잔패가 실로 이 때문이오니 청컨대 해설하여금 그 경중을 참작하여 이속된 모든 노비는 곧 관서로 도로 예속시키고 만약 도로 예속시킬 노비가 없으면 기내에 거주하는 공천 중 충실한 자를 뽑아 그 수를 충당하고 그 번을 교대하여 서로 휴식하도록 하며 외인이 등록된 공천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 또한 많으니 각 관서로 하여금 각자의 뿌리를 캐어 해조에 입어하여 그 관서에 역속토록 하옵소서. 착조장, 전습장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보충대의 보정병 및 각종 보인으로서 충당하고 원각산 내불 땅의 조라치라도 만약 객할 수 없다면 선상노로서 선정하여 잔패한 각사를 충실케 하옵소서. 1. 물산은 그 지방의 토질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일정하지 아니하온데 물산이 많다면 만일도 귀할 것이 없고 없거나 적다면 순양도 천균보다 중한 것입니다. 우 임금이 공물을 제정함에 있어 구주의 공물을 다르게 하였으니 곧 양주의 우, 모, 치, 혁을 청주, 서주에 공납시키지 않았고 양주의 유, 철, 은, 누를 연주, 예주에 징속하지 않았으며 문왕이 기주를 다스림에 있어서 만민이 오직 정당하게 바치는 공물을 백성들에게 받을 때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자가 말하기를 우 임금은 나의 뜻과 차이가 없다 하셨고 주공은 문왕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만민을 다 확평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우, 모는 동북도의 산물로 이끌어서 태반이 그곳의 산물이며 기타 도는 조금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독수리 날개로서 화살을 장식한다 하여 각도에 직납하도록 하였사온데 이는 실로 병기의 비품이지 완구는 아니옵니다. 그리고 이는 희귀한 물건이라 공상하기 실로 어려운 까닭에 신등이 그 수량을 감하도록 주청하여 윤호를 얻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 또한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실제로 진상하는 수량이 아직도 과다하옵니다. 이것은 그 지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그 관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백성이 만약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값을 걷어 시전에서 구입하여야 하는데 1우의 값이 비싼 것은 포물 5, 6필에 달하오니 가령 한 골에서 다만 2억 개를 공상한다 하더라도 한 골 백성이 다 같이 그 값을 내야 되오니 이 어찌 작은 패단이겠습니까? 그늘 남쪽으로부터 오는 사람을 보고 남방의 소식을 물을 적에 다만 독수리 깃을 마련하기 어려워 고통스럽다고 한 말을 듣고 비로소 백성들이 아직도 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찌 그들이 성상께서 감수한 것이 은혜됨을 알겠습니까?
대저 주상께서 백성들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함에 있어 그 지방에서 산출되지 아니한 물품을 책출하오면 이를 괴로워하고 전례가 없는 일을 시키면 이를 싫어하는 법입니다. 독수리 깃은 남방에서는 산출되지 아니하며 또 전례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의례적으로 진상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조금도 괴이적일 것이 없습니다. 속담에 옛것을 폐하지 말고 새것을 세우지도 말라 한 말은 민정에 순하라는 말이오니 청컨대 독수리 깃의 진상을 폐지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하소서. 또 사라, 능당과 서적, 약석 같은 류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매번 명나라에 가는 길에 무역하여 국용에 충당해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선왕 때 무역 물건은 정한 수량이었는데 그늘에는 점차 많아졌습니다. 중국산 물품과 국산 물품은 그 가격이 현격하여 우리나라의 만전이 겨우 중국의 백전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공무역으로 들여온 저 마포의 총수는 3,700여 필에 달하며 이는 면포로 계산하면 18,600여 필로 이것만으로도 국고가 거의 바닥이 나는데 게다가 사신의 접대가 작고 이웃나라의 청 또한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용도가 허번하니 미리 준비치 않을 수 없으며 보고와 서적, 약재 등물은 마땅히 패할 수 없는 것이오나 기타 기묘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무역의 양을 감수하여 국고의 저축을 넉넉하게 함도 또한 절감하는 기료니 굽어 살피시기를 바라옵니다. 1.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 모든 부역이 각도에 비하여 배중하며 게다가 연해 각군의 백성에게 생선을 진상하게 하니 그 폐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 1년간 진상하는 수량을 계산하면 각전의 탄신 및 이름이 있는 날에 진상하는 총수가 718미, 대 1차 소 1차 총수 4,800미, 또 수시로 진상하는 고견이 또한 2,000여 미에 달합니다. 이것은 모두 감사가 가급 각포에 색출하고 가급 각포는 또 소재 백성들에게 거두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주선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값을 내고 생선가게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익만을 노리는 장사꾼은 남의 급한 사정을 노리고 그 값을 더욱 올리므로 일미의 값이 많은 것은 면포 서너 필에 이릅니다. 대저 한 마리 값이 이에 이른다면 그 고기의 귀함을 가히 알 수 있고 이를 사서 공납하는 자의 괴로움도 상상할 수 있사옵니다. 살펴본건대 대1차, 소1차는 조종 때에는 없었다는 것인데 지난번 한두 감사가 시작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나의 전례로가 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백성의 고통거리가 됩니다. 연한이 백성들이 지탱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조정조에는 1차의 진상이 없었어도 그 부족함을 알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지금 사옹원 소속 어부들이 날마다 공상하는 수량이 결코 옛날보다 감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1차, 소1차 중 그 하나만은 감하여 경계의 고을 백성들을 소생케 하옵소서. 외방 각도와 기현의 관계는 사지와 사람에 비교됩니다. 한 손가락이 아파도 마음이 오히려 아프거늘 하며 사지가 다 병듦이겠습니까? 지금 각도가 다같이 병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봉상시의 제포는 1년간 수납하는 수량이 총 650접이며 사옹원의 1년간 진상은 전라도 편포 1,800개, 장포 84접, 경상도 편포 180개, 장포 78접, 충청도가 쾌포 1,496건, 황해도가 장포 100접, 강원도가 쾌포 2,127건, 함경도가 2,851건인데 이는 모두 노루와 사슴이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대저 노루와 사슴은 생산되는 것도 있고 생산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옛날부터 지금이 많을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인데 각 고을의 공납은 피차 금속의 차이가 없으며 이미 고정된 수량이 정해져 한 개, 한 근이라도 부족하게 바칠 수는 없습니다. 또 수령이 이것이 전추의 출척에 관계되므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강압하여 공납하게 합니다. 물산은 한정이 있는데 원액은 줄지 않으며 민력은 곤피한데 수렵은 한이 없습니다. 대저 먼 길을 가는 자가 휴식할 데가 없다면 장차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반드시 죽고야 말 것입니다. 각도의 민폐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만약 이를 경장하지 아니하면 유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제포는 감할 수 없지만 사옹은에 봉진하는 각종 포물의 그 수량을 감소시켜 각도의 백성들을 소생케 하옵소서. 대저 국가의 일을 말하는 자가 그 먼 것과 큰 것을 말하면 오완하여 실용에 김필하지 않다고 하고 가까운 것과 적은 것을 말하면 가세하여 대체를 상한다 합니다. 신등이 진달하는 바 앞의 오조는 오완한 듯하고 뒤의 오조는 가세한 듯하오나 앞의 것은 실로 군덕과 정체에 관계되고 뒤의 것은 당시의 절박한 패단이 작정한 것이오니 다행히 이를 오완한다 하여 소홀히 하거나
또 가세하다 하여 버리지 마시고 자세히 살피신 뒤 마음에 두어 모든 행사에 나타내신다면 덕업이 높아지고 지도가 더 융성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다시 유의하옵소서 하였다. 이 상소를 드리자 황색 표지를 표장에 붙이고 어서 하여 이르기를 의정부 징계라 하고 전교하기를 4초에 정서한 뒤에 즉시 권례에 드리라 하고 경기에 소 1차의 진상cen서는 감하도록 명하였다.